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0월 12일 최후 통첩, 그 엄청난 함성이 서초동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랑스럽고 가슴이 벅차 눈물이 핑 돕니다. 오늘도 정말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는데요. 사실 이건 집회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매번 놀라고 또 놀라지만 12일 참여자는 지난 5일보다도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 걸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도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인파였습니다. 저희는 빽빽하게 좁혀 앉지 않습니까? 광화문 집회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규탄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12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에 이은 대규모 집회는 집회 시간 3시간 전부터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고검청사 사이에 반포대로는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9차 검찰개혁 촛불 집회를 개최했는데요. 주최 측은 이날 집회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촛불 집회를 열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 결과에 따라 다시 집회를 열 수 있다고 밝힌 주최 측은 이날 집회 이름을 최후 통첩으로 정했고, 집회 구호 역시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명대사를 인용한 We will be back으로 정했는데요. 기대에 상응하는 검찰 개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담은 구호였습니다. 집회 시간 3시간 전부터 반포대로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반포대로 넘어 사랑의 교회 쪽과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까지 인파가 몰렸는데요. 이날 집회는 첫 공연을 시작으로 가로 10m, 세로 8m짜리 대형 천막에 조국 수호 검찰개혁 글씨를 쓰는 퍼포먼스와 판소리 공연, 태극기 되찾기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최후 통첩문을 읽고 유명인사와 시민 발언으로 집회를 이어가며 밤 10시에 집회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서 충돌과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94개 중대 5,6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사건을. 검찰의 예단과 무리한 유죄 추정으로 죄를 만들어냈고 누명을 씌웠고 주변인들과 가족을 탈탈 털고 당사자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언론을 동원해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사실을, 또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고 여론몰이, 마녀 사냥으로 챙피를 줘가며 한 인간을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건을 저희는 아직 기억합니다. 과거 2009년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벌어졌던 일이고 2019년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검찰과 언론, 그리고 자유한국당과의 카르텔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번 조국 사태에서도 그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이런 대한민국 정치 현실 속에서는 어떤 누구라도 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6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벌어진 조국 사태에서 정치 검찰이 벌인 일들은 모든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고, 이런 무소불위 정치 검찰의 악의적 표적 사냥은 아무리 당사자가 깨끗하다고 해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데요.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주체가 익성인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를 실소유자로 몰고 갔고, 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역시 정 교수가 정상적으로 직접 발급할 충분한 권한과 능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위조했다고 사건을 무리하게 예단했습니다. 이런 악의적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어떤 누구든 괴롭힐 수 있다는 막강한 권력이 검찰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해준 건데요. 지금의 막강한 검찰 권력은 현직 대통령의 지시도 무시하는 항명으로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는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언론과 결탁해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권력을 향해서라도 망나니 칼을 휘둘러댈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거죠. 이는 3년 후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며, 이젠 바보가 아니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3년 후 퇴임하게 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지금 벌어지는 검난은 조국 장관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검찰 개혁에 나서지 않았다면 3년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벌어질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조국 장관이 아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어쩌면 지금과 같이, 아니 지금보다 더한 일을 당하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조국 장관은 3년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벌어질 일들을 지금 자신이 온몸으로 막아낸 거죠. 물론 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개혁되고 바로잡지 못한 악습은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악습의 역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영웅은 시대가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일까요? 온전히 자신을 던져 검찰 개혁이라는 사명을 완수하려는 조국과, 또 10년 전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절실함으로 홀홀단신 조국 지키기에 나선 유시민과 김어준, 저는 감히 이들을 영웅이라 불러주고 싶습니다. 2019년 10월 대한민국은 검찰 개혁을 외쳤던 가장 뜨거웠던 기억으로 역사는 기록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와 존경을 머리 숙여 전합니다. 진심으로 동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영광입니다.